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풍이천 강사 아카데미 강사 최준성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난이도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그 고난이도 문제는 국풍이천 밴드, 국어 강사의 모임인 국풍이천 밴드 선생님들이 올린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국풍이천 선생님 회원들께서 댓글을 다른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모 안의 문장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은 관형사 이를 꾸며주나요? 아니면 대리를 꾸며주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내 실력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겨우가 그 부사죠. 부사인데 관형사 이를 꾸며주는 부사냐, 아니면 대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1이 관형사 이를 꾸며줘요 라고 대답했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 경우는 겨우, 즉 기껏해야 고작의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관형사 이를 꾸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댓글 2님이 매니저님, 이 경우 문장부서는 어떻습니까? 문장부서 아니냐 그랬죠. 우리가 부사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누는데, 성분부사는 그야말로 부사가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죠. 문장부사를 또 둘로 나누면 양태부사하고 접속부사로 나누죠. 이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사로 맨 앞에 위치하면서 거의 맨 앞에 위치하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양태부사고요.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 접속부사로서 영어의 접속사 같은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접속부사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그 문장부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겨우 그렇다로 취한에 바꿨습니다. 왠지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겨우가 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전체로 꾸며내는 데는 부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문장부사의 양태부사는 과연, 설마, 제발, 정말 등 이런 것이죠. 과연 그렇다, 설마 그렇다, 제발 그러길 바란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정도지 겨우는, 그죠? 이라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성분부사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6. 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선생님께 좀 여쭤봅니다.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는 3번이랍니다.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위 학생이 나를 창작할 때 적절한 것은, 그때 여기서 답이 3번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3번. 시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인데, 근데 이 질문자는 요것도 아니냐,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 운율을 형성한다, 이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그것도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를 다시 올려서 보겠습니다. 졸리는 특혜 뜨며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한 숟갈을 드신다, 즉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네요.
내 성적을 물어보기에 나도 얼른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어서 우물거린다. 아이고 뭐 시험을 그렇게 잘 본 것 같지 않네요. 뜨끈한 국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눈치만 살폈다. 그죠? 알았다가 조용히 웃어주면서 반찬을 집으신다. 굳은 살이 투박히 박힌 손과 구릿불의 밝은 팔뚝을 보며 슬며시 수저를 만지작거렸다. 여기서 핵심이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굳은 살이 투박하게 막힌 아버지 손, 구릿빛의 굵은 팔뚝, 이게 핵심이죠. 아버지의 손과 팔뚝을 묘사하면서 굳은 살이 투박하다, 구릿빛의 굵다. 이거는 그 시각적 이미죠.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시의 본질은 시상을 감각적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 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런 것을 직접 표현하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가의 시상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할 때 그게 시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3번이 맞는 답이죠. 시각적 심상 이미지죠. 이미지를 이용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무슨 감정입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고생스러운 삶,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 운율을 형성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들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뭐 한다, 뭐뭐 그런다 라고 현재형 종교론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현재형 종교론이, 그러니까 유사한 종교론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 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얘기한 거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굳은 살이 아버지의 손, 구릿빛 굳은 팔뚝, 이 부분이 시각적 이미지를 해서 아버지에 대한 연면의 감정 효과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그렇죠. 시의 본질이라는 것은 시의 본질, 화자의 정석 태도, 즉 작가의 말이죠. 시상을 말이죠. 직접 제시를 하지 않고 지켜져갖고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 시의 본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 이미지 그 자체가 시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답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7. 선생님들 도움을 청합니다. 그 그린 조르바와 추천사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인데 2번에 다른 학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선택도 똑같이 냈는데 2번만 초월적서를 갖고 옳은 답을 하지 않은 거로 알고 2번이 답을 했는데 그럼 4번도 옳은 답이 아닌가요? 이런 얘기죠. 답은 2번이라고 하는데 4번도 옳은 답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그 내용은 고전책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리스인이라는 조르바의 줄거리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그리스인의 조르바는 이런 얘기죠. 이게 조르바는 모든 구성, 이성, 종교, 이것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죠. 이에 벗어나 완전을 추구한다는 점과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조르바의 생애는 어떤 생이냐? 이성 종교와 같은 구속으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을 추구하고 있네요. 조르바의 이상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무제한적 자유, 완전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추천사 내용도 거의 그 이상적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르바의 삶과 유사합니다. 여기 밑에 여기 봅시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그렇죠? 저번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화자는 바다로 가고자 하네요. 그 바다로 가고자 향단이 뭐 그네줄을 밀으라 하니까 이게 바다는 이상향이겠죠. Go for. 그죠? 그치? 지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곳이 흔드는 수양보도 나물과 백옷에 놓여있는 풀꽃더미 자잘한 나비새끼 깨꼬리들로부터 로보토 아주 내어 밀듯이다. 수양보들 나무하고 꽃불더미하고 나비새끼 깨꼬리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대상이네요.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아름답다, 순수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화자는 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할까?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대상을 왜 벗어날까? 그렇죠. 현실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하지만 화자는 이상세계, 즉 바다를 가기 위해서 현실의 아름다운 것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현실에서 벗어나고파 그리고 바다로 가고파 합니다. 그 다음에 산호의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또 하늘로 가고 싶어요. Go for 지향의 이미지. 그래도 하늘도 바다와 같이 이상향이 되겠네요.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려오다가 올라오는 것을 밀려오다가 얘는 하늘을 가고 싶어해. 그래서 하늘은 이상향이에요. 서로는 가는 달같지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 서는 뭡니까 이게? 인도는 서쪽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도는 서쪽이죠. 인도는 누가 계십니까? 부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 가고 싶은 건데 여기도 이상향이다. 그죠? 이상향 서쪽으로는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왜 갈 수 없을까요? 근해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근해는 묶여있죠.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근해의 속성은 현실에서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밀면 내려와야 돼. 밀면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된다는 것은 현실의 구속이에요. 절망자절을 갈 수가 없다. 절망자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의 유혹이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바람이 파도를 밀어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려다요. 항상 다시 의지를 빌터했어요. 다시 밀어올려달라. 어디 가려고? 바다나 하늘로 가고 싶어서. 이상향으로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앞에서는 절망다자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렇죠? 이상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인 조르바와 그렇죠? 여기 추천사의 화자는 같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찾네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데 가장 적절한 거 여기 2번이네요. 2번 윗글과 나와 보길의 시적 화자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삶이 뭡니까? 이상적인 삶. 그렇죠? 이상향을 추구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 답이 2번이 맞네요. 또 4번도 답이 아니냐고 물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윗글의 조르바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무슨 대립이다. 이 대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가 그만큼 추구가 덜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업되면 그 상대편 대립되는 것은 다운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래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조르바와 시적 추구하는 삶,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서로 조응되고 있다. 상응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맞는 것이지 대립관계 아니다. 조응관계, 상응관계예요. 그래서 대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고요. 맞는 거 고르라니까 2번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 답이 2번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8. 선생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래 보기에 5번은 문장 입장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죠. 문장 입장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장과 이어진 견문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문장과 견문장으로 이어진 견문장으로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견문장은 둘로 나누죠. 그죠?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문장 찾으라는 얘기가 똑같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에서 아는 문장이 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문제의 그 답지를 더 보겠습니다. 데려주고 고 말로 받는다. 고 연결음이 고 and의 의미죠. 고가 연결음이 고가 붙으면 이거는 뭐야? 이어진 문장의 대등 문장이라고 하겠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야. 요 연결음이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 연결음이다. 이 조건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조건이다. 조건은 뭐예요? 이거 이어진 문장의 종속 문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가는 말이 고 와야 오는 말도 없다. 이것도 조건이네요. 아야 오야 이것도 조건이야. 조건이니까 이것도 이어진 문장의 종속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거지도 부지런하면 우리가 연결음을 보고 문장의 형태를 판단을 하죠. 하면 더운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부지런하면 더운 밥 이것도 가정이죠. 가정이자면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어진 문장의 정속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답은 5번이겠죠. 새 잡아 잔치할 것을 소 잡아 잔치한다. 그렇죠. 여기서 을이니까 이게 목적어네요. 목적어인데 새 잡아 잔치할 요게 뭡니까? 새 잡아 잔치할이 제가 보건 데는 것이라는 의존명사 것이라는 은정말의 수적이기 때문에 새 잡아 잔치하다. 이게 문장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형절로 봅니다.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제 새 잡아 잔치하다라는 문장이 것을 수식하기 때문에 새 잡아 잔치하다가 관형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었죠? 5번은 아는 문장이다. 아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새 잡아, 소 잡아는 부사절이다. 그렇죠. 새 잡아 잔치하다. 잔치하다는 서술을 꾸며주기 때문에 새를 잡다라는 요거는 부사절이고 소 잡아도 마찬가지죠. 소를 잡다. 요것도 잔치하다로 꾸며주기 때문에 요것도 부사절이다. 그 다음에 새 잡아 잔치하는 관형절이다.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려면 그렇죠. 기나 미음이나 음을 어떤 명사형 어미 기나 미음이나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잡아 소잡아는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새잡아 잔치하려는 관형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만 아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요 댓글 일일이 뭐라 그러면 그런데 뭐뭐 거까지 보면 명사절로 보트다. 그렇죠. 이게 거대다 을을 보트기 때문에 거까지 보면 명사절이다. 이게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이 것이라는 것이 이거는 의존명사 체언 아닙니까? 우리가 명사절을 만든 것은 제가 배우기로는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를 비해서 명사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것까지 보면 이게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새잡아 잔치하리에 것을 꾸미게 되는 이거 관형사절이다. 이렇게 보고 이 댓글 일림은 을을 보면 이 전체가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것을 명사절이다. 즉 이 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 기나 같은 명사형 어미를 구실을 갖게 보기 때문에 이게 명사절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댓글 3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관용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동격 관용절과 관계 관용절이 있다. 그죠? 후자의 경우, 관계 관용절인 경우 수식받는 명사가 앙긴 문장의 성분이 된다.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이게 관용. 나는 네가 합격한 대학을 안다. 나는 네가 합격한 요것이 대학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나는 네가 합격한 요 부분, 나는 네가 합격한 요 부분이 관용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대학이 말이죠. 여기 문장 성분에 돼 있다는 것이죠.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 그렇죠. 이 대학이 피수식어지만 앙긴 문장에 문장 성분이 이르렀다냐.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문장 성분으로 됐을 때 그거를 동격 아니죠. 관계 관용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의 경우 동격 관용절의 경우 수식본된 명사는 앙긴 문장들의 한 성분이 안 된다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합격한 사실을 안다. 네가 합격하니 사실을 꾸며주죠. 네가 합격하니 사실을 꾸며준다. 그래서 네가 합격하는 관용절인데 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 사실이라는 피수식어가 네가 합격하는 문장 성분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동격 관용절이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장은 동격 관용절이다. 그래서 관용절이라고 하는데 관용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동격이다. 즉 피수식어가 그죠? 앙긴 문장의 문장 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 3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질문. 선생님, 김영당의 돌담의 속상에는 햇발 같이 이 시에서 운유법의 쓰인 부분을 찾으라는데 어딜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이 시의 가슴이 이것이 은유다라는 것이죠. 은유다. 제가 뭐라고 답했으면 이 시에서 은유를 굳이 찾으려면 시의 가슴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은유의 의로로서 가슴 시가 됩니다. 시적 정서로 가득 찬 가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 얘기는 가슴이 원관념이고 그죠? 시가 보조관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적 정서로 가득 찬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1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시의 가슴은 은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의인이다 이거죠. 시의 가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의 적당한 뜻이고요. 은유는 실배단 하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죠. 은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배단의 보조관념이고 하늘의 원관념이 돼갖고 실배단 이꼬로 하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배단 같은 하늘이다. 이것이 은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댓글 1님은. 그러니까 질문자가 뭐라고 질문하면 오늘 중1 기말고사 나온 문제인데 아이들이 쓴 답도 그렇고 이거 그거 쓴 답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애들이 자꾸 답이 뭐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이럴 때 뭐라고 하죠? 학교에서 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시의 가슴이 은유법이냐 실비단 하늘이 은유법이냐 이게 의견이 그죠? 국어 강사님들께서 의견이 둘로 갈라진대요. 그래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서 여쭙는데 시의 가슴을 원가가 부족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시가 원가려면 의인법이 맞고 가슴이 원가려면 은유가 맞습니다. 참고서에서 시의 가슴이 의인법을 해설한 건데 좋은 문제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거였어요. 나는 가슴이 원가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님이 A의 B가 은유라면 C가 원관념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하면 여기서도 또 다른 얘기예요.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또 원관념이었는데 은유로다라는 얘기죠.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그래서 이 원관념이었는데 이것도 은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댓글 후원님이 중학것이라면 시의 가슴이 정답이라고 합니다만 원관념이 생략된 그렇죠. 지금 생략된 시의 가슴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거라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의제기를 댓글 3님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하지만 B도 원관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원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B도 원관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정수박이. 그 님의춘명에서 나오죠, 이거. 이거는 정수박이가 원관념이고 희망이 보조관념이에요. 정수박이에 희망이 있다. 정수박이는 희망의 의미지라. 이것이 정수박이가 원관념이고 희망이 보조관념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꼭 앞에 것만이 원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A B에서 B에서 B도 원관념이 될 수 있다고 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나만 같이 은유로 하려면 되겠다. 그렇죠? 은유가 성립되려면 어떤 게 있냐? A B 백석은 가시는 나무다. 이렇게 이게 A B가 그죠? 이거 가장 대표적인 은유죠. 하지만 그죠? 백석은 남자다. 이거는 은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꼭 다른 거에 빗대서 설명해야 된다. 즉 객관적 실체에 빗대서 설명해야 된다. 그죠? 이거 갈매나무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에 빗대서 설명할 때 은유다라는 것이죠. A의 B 이것이 지금 나온 거죠. 시의 가슴, 은총의 돌층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은총의 돌층계. 그렇죠. 이게 돌층계는 은총이다라는 거죠. A의 B 이게 돌층계가 원관념이고요. 그 은총이 보조관념이죠. 근데 사랑의 의미는 은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단지 의미만을 한정하는 것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죠. 이게 의가 성립하려면 그렇죠. 이게 이런 추상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 들어갈 때 A의 B도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징과 많이 혼동이 되고요.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이거 계절이 피어서 이게 절정 이거 광야 아니죠. 광야. 그렇죠. 이 광야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꽃은 계절이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원관념이 숨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원관념이 숨어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는 상징과 많이 혼동된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수능에서 은유를 물으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논란이 많다는 거죠. 왜 논란이냐? 이게 은유냐 상징이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맞아. 저 질문자가 그저 얘기는 학교에서 정답이 나왔대요. 답은 시의 가슴이 정답이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서로 토론을 함으로써 어떤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교수법 국어를 교수하는데 역량을 한층 제고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